오늘 SK하이닉스 흐름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동안은 SK하이닉스가 오르면 HBM 좋다, 엔비디아 수혜다, 목표가가 높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오늘은 그 말만 반복하면 시장을 너무 좁게 보게 됩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226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230만 원 안팎에서 다시 방향을 잡으려는 흐름을 보였다는 건 단순히 호재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예전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성장주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무게를 짊어진 초대형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SK하이닉스가 예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강하게 움직이고 업황이 꺾이면 다시 눌리는 종목으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반도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스피 분위기 자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주가가 오르면 지수도 힘을 받고 주가가 밀리면 지수 전체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만큼 몸집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몸집이 커졌다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가가 예전처럼 가볍게만 움직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작은 재료 하나로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구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큰 자금이 들어와서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으로 넘어간 겁니다. 오늘 가격이 밀린 것도 이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주가가 강한 종목은 꼭 좋은 뉴스가 없어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알려진 뒤에 가격이 먼저 앞서가면 시장은 잠깐 멈춰서 계산합니다. 이 정도 시가총액을 계속 인정해 줄 수 있나? 지금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나? 큰 자금이 여기서 더 들어올 수 있나? 이미 담은 기관들은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나? 아니면 일부 줄여야 하나? 오늘의 흔들림은 이 질문들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만으로 계속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연기금, 기관, 외국계 펀드, 글로벌 ETF 자금, 반도체 섹터 펀드, 코스피 추종 자금까지 같이 봐야 해요. 이런 큰 돈은 종목이 좋다고 무조건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을 봅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면 비중이 커졌을 수 있고 비중이 커지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전망이 나빠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커진 종목이 큰 돈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시 자리를 조정받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의 SK하이닉스와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다른 점입니다. 예전에는 주가가 오르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증시 안에서 이 종목의 비중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이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너무 커지면 기관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이어도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몰리는 부담이 생깁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을 담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지면 한국 증시 전체를 사는 건지 사실상 AI 반도체 두 종목을 사는 건지 구분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흔들림을 만드는 숨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를 볼 때 좋은 회사인데 왜 빠지지? 이렇게만 보면 답답해집니다. 좋은 회사도 너무 빨리 커지면 시장은 중간중간 무게를 확인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집이 커지면 더 멀리 갈 수 있지만 그만큼 균형을 잡는 힘도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딱 그런 구간이에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은 커졌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졌고 한국 증시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커진 몸집을 실적과 수급이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슈 중에서 가장 새롭게 봐야 하는 건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앞으로 5년 동안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더 만들겠다. AI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보면 긍정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건 좋은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공장은 그냥 공간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초고가 장비가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정 안정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바로 실적의 부담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제품이 잘 팔리면 그 투자가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장이 질문합니다. 이 정도로 돈을 써도 괜찮을까? 수요가 정말 5년 뒤에도 유지될까? 공급을 늘리는 동안 경쟁사도 같이 들어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2배 확대는 단순 호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 성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투자 부담도 같이 보여주는 뉴스예요.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설비 투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미래를 보고 크게 베팅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같은 설비 투자 뉴스도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비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감가상각 부담은 괜찮아? 전력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SK하이닉스가 흔들린 것도 단순히 호재가 약해서가 아니라 큰 성장 기대주에 따라오는 비용과 부담을 시장이 같이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서버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성장은 메모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공장 운영 비용, 장비 조달, 냉각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전력과 인프라 비용이 점점 더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잘 만들어도 전기 비용이 올라가고 장비 도입이 늦어지고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계획했던 생산 능력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HBM 수요가 많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수요가 많다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수요를 받으려면 공장을 돌려야 하고,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고객사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전부 맞아떨어져야 주가가 높은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이야기만 보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가 실제 숫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병목이 생기고, 어떤 리스크가 따라오는지도 같이 봅니다. 오늘 가격이 230만 원 근처에서 흔들린 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가격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 성장성은 인정해. 그런데 이 정도 가격 위에서도 더 살만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묻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강하게 회복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격대에서 계속 밀리면 좋은 회사라는 평가와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어떤 거래가 반복되는지입니다. 주말 이후에 가장 먼저 볼 건 종가 회복보다 거래의 성격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다 같은 상승이 아니고 주가가 빠진다고 다 같은 하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위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면 그건 힘 있는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눌릴 때 매물이 줄고 아래에서 꾸준히 받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시장이 가격을 다시 인정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는 몇 % 올랐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새롭게 봐야 할 건 삼성전자와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구도로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관계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못 따라오면 SK하이닉스 독주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너무 한 회사에만 공급 기대가 몰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고객사는 보통 공급처를 하나로만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SK하이닉스의 부담이면서도 시장 전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HBM 시장이 정말 커지려면 한 회사만 잘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공급자가 들어오고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고 AI 서버 업체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시장 전체가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선 위치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은 무조건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그 경쟁 속에서도 가격, 품질, 납기, 다음 세대 제품에서 앞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죠. 오늘 전망을 볼 때도 SK하이닉스가 다시 오를까 보다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주도주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관심이 남아있고 눌릴 때도 다시 사려는 돈이 있고 다른 종목으로 돈을 번지게 만드는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진짜 주도주라면 오늘처럼 흔들린 뒤에도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만 빠지고 주변 종목들도 같이 무너지고 회복할 때도 혼자 힘이 없다면 그때는 시장이 잠깐 쉬어가겠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봐야 할 건 주말을 앞둔 포지션 조정입니다. 주말 전에는 큰 자금들이 일부 위험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올랐고 목표가 뉴스와 AI 기대가 계속 나온 뒤에는 일부 자금이 주말 전에 수익을 잠깐 확보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큰 돈은 항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좋은 종목을 팔 때도 있어요. 그게 종목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났고 비중이 커졌고 주말 사이 변수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가격 흔들림은 이런 포지션 조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더 올라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좋은 뉴스가 실제 숫자로 바뀌는지 확인받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대만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AI가 커진다, 메모리가 부족하다,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다,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시장은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는 시장이 더 구체적인 걸 요구합니다.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 능력 확대가 언제부터 매출로 들어오는지, 장비 도입은 막히지 않는지, 투자비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전력과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는지, 고객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가는지, 이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를 볼 때 단어보다 일정표를 봐야 합니다. HBM이라는 단어보다 공급 일정이 중요하고 목표가 숫자보다 실적 반영 시점이 중요하고 생산 능력 확대 발표보다 실제로 언제부터 제품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발표를 좋아하지만 결국 숫자를 더 좋아합니다. 발표는 기대를 만들고 실행은 신뢰를 만들고 실적은 주가를 지탱합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 강하려면 이 세 단계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건 싸졌다라는 착각입니다. 고점에서 조금 빠졌다고 해서 바로 싸진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몇 퍼센트 눌렸다고 바로 저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락 이후에도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큰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기준 가격을 지키는지, 주변 밸류 체인이 같이 살아나는지예요. 가격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더 큰 변동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겁먹고 던지면 좋은 흐름의 중간 눌림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을 봐야 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흔들림을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체크는 해야 합니다. 첫째, 230만 원 안팎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지. 둘째, 반등 갈 때 거래대금이 붙는지. 셋째, 반도체 대형주와 장비주가 같이 살아나는지. 넷째, 주말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다시 돌아오는지. 다섯째, 생산 능력 확대 뉴스가 기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행 신뢰로 이어지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단순히 오늘 빠졌으니까 불안하다,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봐야 해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관심이 식은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너무 많은 종목이에요. 관심이 많은 종목은 기회도 있지만 그만큼 흔들림도 큽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뉴스는 이미 가격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물이 정리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위에서 계속 물량이 나오는지, 아래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다시 올라갈 때 강한 거래가 붙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하루짜리인지 며칠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한마디로 보면 성장 이야기는 살아있지만 시장은 이제 그 성장의 비용까지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대본의 새 관점이에요. 이전에는 수요만 봤다면 이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을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HBM이라는 제품만 봤다면 이제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력, 장비, 공장, 인프라까지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목표가만 봤다면 이제는 그 목표가를 정당화할 실적 일정표를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SK하이닉스 하나만 봤다면 이제는 이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봐야 오늘 가격 흔들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약세를 보였다고 해서 성장 이야기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슈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편하게 올라갈 자리도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SK하이닉스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수요가 강한 건 알겠는데 그 수요를 감당할 생산 능력이 실제로 준비되는지,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큰 돈이 이 가격 위에서도 다시 사줄 수 있는지, 한국 증시에서 비중이 커진 건 좋은데 그 무게를 실적이 계속 받쳐줄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전망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AI 메모리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SK하이닉스만 보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대표주로 움직인다고 해서 SK하이닉스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돈이 삼성전자처럼 차세대 HBM과 엔비디아 공급만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SK하이닉스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AI 메모리 기대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번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확산되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AI 메모리 기대가 강하게 붙으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주말 전 포지션 조정이나 대형주 비중 조절이 나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 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놓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인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함께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단순히 좋은 뉴스로 움직이는 구간을 지나 생산 능력 확대와 투자비 부담, 전력 인프라, 장비 조달,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커진 무게를 실제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시장 중심에서 내려온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좋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뉴스를 실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과 병목이 생기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